건축선. 역시 건축선도 전면책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먼저 건축선 지정이 나옵니다. 지정이 나와요. 자, 원칙은 대제도로의 경계선이지만 그 예외 세 가지가 동그라미 1, 2, 3번 예외 세 가지가 가끔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게 가끔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됩니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적 건축선인데 예외 세 가지 동그라미 1, 2, 3번. 동그라미 1, 2번과 3번이 약간 달라요. 우리 동그라미 1, 2번은 법에서 저절로 지정이 되는, 3번은 행정청이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 건축선이죠.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 소유롭이 미달되는 그런 도로에서의 건축선. 자. 자, 보통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요. 그리고 소유업이 미달을 표시해 놨다라면은, 예를 들어 이 도로가 소유업이가 2m라고 하든지 3m라고 하든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게 소유업이 미달 도로를 얘기해요. 원칙적 소유업에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원칙적 소유업에는 4m 이상은 돼야 되잖아. 4. 소유업이 미달이잖아. 그러면 이때 원칙대로 만약에 대제도의 경계선으로 건축선을 하게 되면은 소유너비 미달도로는 나중에 소유너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확보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대로 하게 되면은 바싹 붙여서 여기만 침범하지 않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로를 확보할 때 도로 확보할 부분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거 철거 비용이 따로 들어요. 그래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확보할 부분만큼을 건축선을 지정해 놓고 건축선 바깥에는 건축을 못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도로 설치에 이롭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그림대로라면은 보통 다른 얘기 없으면 양쪽에 대지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랬죠? 이쪽으로 얼마를 후퇴한다고 보셔야 돼요? 1. 이쪽으로도 1을 후퇴해서 4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3m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0.5, 0.5가 되겠지. 양쪽으로 공평하게 후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기를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도로의 중심선. 양쪽으로 후퇴하니까 딱 도로의 중심선에서부터 이쪽으로 후퇴하기를 확보해야 되는 소유너비의 2분의 1을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2분의 1, 이쪽으로도 2분의 1이면 소유너비만큼 확보가 된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 건축선 안쪽에서만 건축해야 되고, 이 도로와 건축선 사이에 건축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지에서도 제외가 돼. 대지에서도 제외된다는 거 아셔야 돼. 대지에서 제외. 앞으로도 도로가 들어설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건축을 못 짓는다고 봐야 돼요. 그럼 대지는 요 넓이가 되는 겁니다. 계산 문제에 나오는 게 이렇게 대지 면적을 구하라 이런 계산 문제. 대지 면적을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건축 면적 구하라 하려면 건축 면적을 구하라 하려면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의 최대치로 곱해준다 그러죠. 건폐율. 그럼 건폐율을 주고 나서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건축의 연면적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최대한으로 곱해주면 되니까 용적률 주고 나서 물어볼 것이고, 어쨌든 대지 면적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구하기 위해서는 요 예외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데 이번엔 그림이 이쪽에 일반 대지를 그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하천, 선로부지, 경사지 이런 식으로 일반 대지를 그리지 않았다면 이제는 이쪽으로 후퇴를 못하니까 이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이쪽으로 후퇴해서 2를 후퇴해서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잖아. 이거를 말로 표현할 때는 한쪽으로 후퇴하니까 이제는 도로 중심선이 아니죠. 이제는 하천 등이 있는 쪽 경계선에서부터 물러서기를 한쪽으로 후퇴하니까 소유너비 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역시 이 부분이 대지에서 빠지는 건 당연히 똑같고. 이게 소유너비 미달 1번 얘기입니다. 책을 보시면은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소유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선으로 한다. 법에서 절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당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등이 있다. 일반 대지가 아닌 걸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어디부터냐? 도로 중심선이 아니고 그쪽 경계선에서부터. 그쪽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에선 이게 건수선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건수선과 도로 사이의 그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대지면서 제외한다. 자, 이제 도로 모퉁이 갑니다. 도로 모퉁이 두 번째. 너비 8m 미만인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부분의 건축선은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다음에 표현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서로 역시 한다 얘긴데 거기 전제 요건이 있고 그대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자, 우리 소요너비 미달도로는요, 우리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데 여기 대지가 있고 여기 대지가 있다 가정을 해봐요. 근데 만약 이쪽 대지 같은 경우에 아까 원칙대로 대지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해서 바짝 붙여서 건축을 허용하게 되면 차가 교차될 때, 차가 회전할 때 걸려서 회전이 힘들잖아. 그래서 바로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이 여기죠. 교차점에 따라 각각의 도로 경계선에 따라 똑같은 거리를, 다른 거리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리를 후퇴합니다. 양쪽으로. 똑같은 거리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 건축선 안쪽에서만 건축하라. 건축선과 도로 사이 이 부분은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면 회전 반경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요너비 미달, 회전 반경 확보로 해서 이런 공익성 필요 때문에 저절로 지정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책에 그대로 써보면 우리 전제 조건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전제 조건은 어떤 도로와 어떤 도로가 만날 때, 어떤 도로가 몇 교차각도 얼마에서 만날 때, 일단 도로는 8m 미만의 도로가 만나야 돼요. 어느 한쪽 도로라도 8m 이상인 도로가 있다라면은 한쪽이 넓기 때문에 회전 반경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8m 미만인 도로가, 그것도 우리 영에서는 최소 4m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원칙적 도로너비. 그래서 4m 이상 8m 미만 도로가 만날 때 얘기고, 도로가 만나는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 적용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 도로라면 이 교차각이 120도를 넘거든요. 완만하니까 회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요 규정일 때. 근데 이때 이 도로가 만나는 폭에 따라서 교차각의 표에 따라서 얼마를 후퇴하는지 가각전제표인데, 도로를 둘로 나누게 되면 4에서 8 사이 중간에 6이 있죠? 6m 이상 8m 미만인 도로가 있고 4m 이상 6m 미만인 도로, 6에서 8을 편의상제가 큰 도로로 놓고 4에서 6m 미만을 작은 도로로 놨을 때 교차각도 둘로 나눠서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90도가 안 되는 경우랑 90도에서부터 120도 미만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90도 미만인 각도에서 여기는 90도 미만이죠? 어떤 도로와 어떤 도로가 만날 때 얼마를 후퇴하느냐. 큰 도로와 큰 도로가 만난다. 6에서 8짜리가 만난다면 똑같은 거리 4를 후퇴해라. 각각 4m씩 후퇴해라. 만약에 큰 도로와 작은 도로, 큰 도로가 만나면 3m를 후퇴하라. 작은 도로와 작은 도로가 만나면 2m를 후퇴하라. 이게 가각전제표를 제가 편의상 다시 쓴 겁니다. 90도 이상 120도 미만에서는 큰 도로와 큰 도로가 만나면 6에서 8 만날 때만 3, 나머지는 다 2m 후퇴인데 왜 그렇게 표정이 참 재미없어 하고 그렇게 굳어 있는지, 이렇게 굳어 있는지, 왜 잘 모르겠어요? 아까 2, 3은 6을 안 하면서 이거는 이걸 더 해야지. 귀찮으면 이거만 해요. 그냥 이거. 그림으로 문제 낼 때는 90도 각도로 밖에 못 나오니까 90도 각도가 포함된 거죠. 이건 미만이잖아, 그죠? 90도 각도라면은 6에서 8짜리 만날 때만 얼마를 양쪽으로
3m를 후퇴한다고요. 나머지는 다 2m 후퇴고. 아이고, 자, 봅시다. 90도 각도. 이렇게. 20m. 편의상. 다 주고 물어봐요. 다 이렇게. 세로 길이는 15m 이렇게 준 상태에서 도로너비도 줍니다. 도로너비. 자, 도로너비. 요게 5m짜리다. 요게 6m짜리다. 거기. 이렇게 준 상태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 이거 주고 물어보고요. 하여튼 대지만 구하면 되거든, 대지를. 자, 우리 대지 면적을 구해보라 하게 되면은 요 상태에서 대지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러분, 도로가 들어가면 교차점이 항상 여기죠. 이 그림에서는 여기서 양쪽의 도로 경계선에 따라 같은 거리를 후퇴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얼마를 후퇴해야 돼요? 얼마를 후퇴해야 돼? 2m? 그럼 알고 있네. 알고 있는 거네. 6에서 8. 딱 6m 이상이니까 큰 도로죠? 네. 요거는 작은 도로죠? 그러니까 나머지 속하겠네. 예? 양쪽이 더 클 때만 3m. 그렇지. 양쪽이 클 때만 3m고 나머지는 다 2m라니까 똑같은 거리를. 그럼 2 후퇴하고 연결한 선이 건축선. 이것은 건축 못하면서 대지에서도 제외된다. 그럼 끝이죠, 뭐. 그러면 이 사각형 면적에서 이 대지 면적은 이걸 뺀 면적이죠? 사각형 면적은 20 곱하기 15, 300이 되죠? 여기서 요거는 이게 90도 각도이기 때문에 계산이 쉬워지는 거라고, 이게. 자, 90도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2는 4, 4의 반이잖아. 2죠? 그러니까 2를 빼주면 돼. 그러면 298이 정답이네. 대지 면적.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잖아, 이렇게. 이게 여러분 85도, 95도 이렇게 되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계산을 못해요. 90도 각도만 항상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계산이 이렇게 쉽게 되잖아. 사각형반. 모르겠는 분? 에이, 하나 더 내기는 안 되지. 하나 더 낼 것도 없어. 지금 시간 없어. 지금 이거 나가야 돼. 그냥 이따 쉬는 시간에 와요. 그러면 하나 저기서 따로 내릴게. 집에서 교수실에서. 다 똑같아. 요게 만약에 7이면 어떻게 돼요? 큰 도로니까 3을 후퇴하겠지. 3을 똑같이 3을 후퇴. 3, 3, 9에 4.5를 빼겠지. 그러면 더 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시장 건수부 천장의 별도 이전 건축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뭐 소요업이 미래도 아니고 도로 모퉁이 이것도 아닌데 정상적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로서 필요할 때 따로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행정청이 임의적 건축선을 얘기합니다. 자, 건축의 위치를 정비하든지 위치 정비하든지 환경을 정비해서 필요하다. 위치 정비나 환경 정비에서 필요하다라면 도시지역에서만 4m 이하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전면적으로만 적용된다고 했는데 우리 임의 지정은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미 개발된 도시지역에서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하기 때문에 도시지역만 가능하고 4m 이하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차이가 아까 둘과 차이가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잖아. 아까 둘과의 차이점이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만약에 건축선이 이렇게 지정이 됐다. 건축선이 표시가 됐는데 이게 시장 등이 지정한 건축선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소요업이 미달이면 소요업 미달 저절로 적용돼요. 정상적 도로인데 이렇게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다면 건축선 개념상 건축선과 도로 사이 이 부분은 건축은 못해요. 건축선은
안쪽에서만 져야 되니까. 건축은 못하지만 요게 대지에 포함이 된다고. 아까는 재배였잖아. 건축만 못할 뿐이에요. 대지는 포함이 돼요. 대지는 그대로 이면적이 되는 겁니다. 응? 여기 도로가 건설될 땅도 아니고 회전방향 확보도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지금 필요에 따라 지정했지만 나중에 건축물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대지는 그대로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아까랑 차이점. 그리고 또 왜 요약서에 있는 이런 설명을 왜 또 책에다 적어놔요. 제가 책을 대체하라고서 요약서를 만든 건데 빨리 보는 게 중요해요. 빨리빨리 보는 게. 그래서 기본서로 보면 안 되는 거야. 뒤에 갈수록 요약서로 요약하는 것도, 요약서도 제가 빼는 거 많죠? 요약서도 빼는 거 많잖아요. 요약서도. 빨리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제가 mp3도 힘들지만 하는 거고, 빨리빨리 보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당장 딱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내가 이해되는 게 30%밖에 안 되고 70%를 모른다 해도 멈추고서 자세히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고 쭉 듣고서 다시 듣고 하는 게 좋다고.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이제 이해되는 게 자꾸 올라가요. 이게 제일 빨라요, 이게. 아이고, 내가 기본서 버리라고 요약서를 했는데 왜 기본서를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오히려 자료를 늘려요. 자료를 없애야 돼, 자꾸 자료를. 나중에 요약서도 마지막에 가면요. 제가 마지막에 하는 이론만 하고 이래야 되지, 이것도 나중에 요약서도 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자꾸 버리고 이렇게. 이게 자꾸 줄여가는 과정이거든요. 늘리면 안 돼. 예. 제가 지금 기본 문제 나가기 전에 그 OX 제가 잘 나눠드렸죠? 제가 중요한 걸로만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직 잘 보고 있어요? 왜 잘 봐? 버려야지. 벌써 버려야 되고. 자료 쌓아놓으면 안 돼. 그럼 지금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중요한 OX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만든 거잖아. 지금 나가는 게. 그럼 이건 기본 핵심을 해서 지금 풀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근데 이걸 나중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버려야지. 이거를 왜 가지고 있어? 지금 공부용이야. 지금 공부용.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공법은 그래요. 제가 공법에 특화되어 이렇게 했을 때는 자꾸 자료만 쌓아놓고 자꾸 그거 갖고서 안 봐서 부담스럽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단계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자꾸 맨 마지막에는 맨 마지막 자료만 봐도 된다. 근데 그 자료를 처음부터 보면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착차 나가는 거니까 나가는 진도별로 과거에 지나갔던 것은 버리는 게 좋아요. 버리는 게. 가정이랑 달라요. 가정에서는 자꾸 버리고 그러면 안 돼. 남편도 버리고 애도 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공부하는 건 그것을 자꾸 버려야 돼. 새 거로 해야 돼. 새 거로. 그거 포함된다는 거 정확히 아시고. 양가로 2번이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건축선 침범하지 말아라 하는 거. 양가로 2번에 1번. 여러분, 제 와이프가 그 이름이 하여튼 그 좀 그래서 이름을 이번에 개명을 했거든요. 이름을 개명해서 올 초에 개명을 했어요. 근데 어제 친구로 만났는데 제가 저랑 같이 보통 축구 보러 가는데 피곤하다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사람만 같이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서 누구 씨는 안 왔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누구 씨 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누구 얘기하냐 그러니까 누구 씨? 누군데? 그랬더니 네 와이프잖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원래 이름을 바꾸면 자꾸 불러줘야 되는데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게 습관이 됐다 보니까 이름이 그래서 누굴 묻나 그래서 누굴 묻나 올 초에 바꿨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불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여자를 얘기하나 그러니까 너무해요? 저도 너무하는 거 알아 그거. 참 불러줘야 되네. 그래서 축구 보고 와서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는데 역시 어제도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이름이 익숙하지 새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 근데 저는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막 바꾸고 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응?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데이트할 때도 그랬어. 데이트할 때도 참 모처럼 만났는데 머리가 긴 머리를 한번 단발로 자르고 왔는데 긴 머리를 단발로 너무했죠 글쎄. 넘어가 안 되니까. 근데 뭐 바뀐 거 없냐 했는데 뭘 바뀌었냐고 내가 계속 그런 거 딴 얘기했어 그냥. 관심이 엄청 있을 때 제가 쫓아가는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건데 엄청 있을 때지 그때가. 어? 근데 안 보여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냥 얼굴만 봐. 참 내가 둔한지 하여튼. 응? 자, 자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나. 자, 건축선의 건축제한 2번에 1번. 건축 및 담장은 건축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수직면을 넘어서면 건축선 침범이 되니까 안 되지. 다만 지표 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는 넘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지하로 사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하는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방가로 2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게 육교 높이라고 했어요. 도로면부터 높이 4.5m, 육교 높이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여다지 건축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이나 담장 자체가 넘지는 않지만 출입구나 창문을 설치했는데 닫았을 때는 침범하지 않지만 열었을 때 침범하는 구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높이 4.5m 이하에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침범하는 구조로 하게 되면 열었을 때 와서 차나 사람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럼 4.5m 넘어서는 된다는 얘기인데 넘어서는 왜 되느냐? 와서 부딪힐 차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4.5m 넘어서는. 그러니까 차가 4.5m가 높이가 넘는다면 육교에 걸려서 못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5m 이하에서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는 제가 그리지 않았고 자 이제 대지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대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뭐 저지대라고 해서 대지는 인접하는 옆에 있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인접하는 도로보다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서는 안 돼. 다만 이것도 배수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만 대지 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다라든지 건축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라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낮아도 된다. 자, 양가르번의 대지의 조경 별표가 2개 돼 있네요.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대지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된다. 이게 적용 의무예요. 대지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해야만 되는데 여기도 안 할 수 있는 예외를 가끔 시험에 냈죠. 방가로 2번.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도 작은 공장, 작은 물류시설 5번, 6번 정도를 신경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1번에 녹지나 관농자라면 녹지나 비도시라면 자연환경 자체가 훌륭한 곳이니까 굳이 적용 안 해도 된다. 물론 관농자라 하더라도 괄호 속에 지구 단위기의 구역이 지정되면 사람이 많아지니까 적용을 해야 되지만 다시 제외지만 보통의 녹지나 비도시는 안 해도 된다. 또 2번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해도 죽지 않습니까? 아니면 건축의 용도성이나 조경 등의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곤란한데 왜 합니까? 돈 들여서. 3번에 축사, 소대지를 위해서 해줄 필요 없다. 축사.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이니까 역시 잠깐 쓰고 버릴 거 할 필요 없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안 하는 겁니다. 여기 대상 중에서 그러는 거예요. 가설건축을 안 해. 그 다음에 5번, 6번을 줘야 됩니다. 이걸 바꾸기 쉬우니까 우리 5번은 작은 공장.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그러니까 대지 면적 기준에서는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짓는 공장 또는 대지 면적이 아니고 공장의 연면적 기준에서는 건물의 연면적 기준에서는 1,500 미만 또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공장은 작은 공장이라면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생산에만 전념하면 된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뭐 적용해놓고 뭐 적용해놓은 거에서 뭐 산책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무 시간에는 생산만 잘하라 이거야 뜻이. 근데 큰 공장이라면 생산 인력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뭐 관리 인포함서 다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적용을 해야 되지만 작은 공장이면 생산에만 전념하면 되니까 적용할 필요가 없다. 작다는 기준이 대지 면적, 대지 5,000 미만. 공장의 연면적은 1,500 미만.
산업단지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산업단지는 규모에 상관없이 생산에만 전념하는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공장이라면 적용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이 작은 물류시설인데 이건 작다는 기준이 연면적으로만 따집니다. 연면적은 공장처럼 1500 미만인데 대지는 안 따져. 그래서 연면적 1500 미만인 작은 물류시설이면 물류시설, 물류센터 같은데 물건만 잘 분류하면 된다. 적용 안 해도 된다는데 여기는 괄호 속에 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이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럼 녹지나 비도시는 원래 안 하는 곳이라고 했고 주상공 중에서도 주거와 상업지역이 제외니까 결국 공업지역에서 할 때가 적용을 안 해도 되지. 녹지 비도시는 원래 안 하고 여기서는 공업지역에서 할 때가 안 하지. 주상에 할 때는 해야 돼요. 주상에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류에도 주거나 상업지역은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적용해 주라는 얘기고 공장 그 안에서만 생산하는 공장은 또 다르잖아요. 주상공 중에서는 공업지역에서 할 때만 역시 생산에 전념하는 곳이라 다른 사람 돌아다닐 사람도 밖에 없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업지역에서. 녹지 비도시는 원래 안 한다 그랬고 1번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상에서 한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작더라도. 방가로 3번도 있고 이것도 참 낸 적은 없어 그런데 참 써놓고서 안 하기도 뭐하고. 옥상 부분 그냥 하겠습니다. 옥상 부분의 적용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적용 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지 안의 적용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적용을 얼마 해야 된다는 것은 대지 안에 얼마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옥상 적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옥상에 적용이 돼 있다 그러면 옥상 적용 면적의 다가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를 옥상 적용 면적의 3분의 2 정도만 산입할 수 있는데 산입하더라도 대지 안의 의무 적용 면적의 반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 범위 내에서. 그럼 아무리 많이 산입해도 옥상의 반, 대지의 반 이렇게 설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옥상에 설치하는 게 이제 이렇게 활용할 때는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건폐과 용준의 개념이 국계법에서도 나왔지만 건축법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건축법에서 이제 건폐 용준을 따로 정할 때 얘기죠. 원칙은 국계법이 일반법이라 국계법 기준에 따른다 보시면 돼요. 건축법은 특별법이라 건축법에서 따로 정하면 이제 건축법이 특별법으로 먼저 적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 우리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의 최대한도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이사 친구하면서 배우셨던 국계법 그 기준에 따른다. 국계법 기준에 따르는 게 원칙이에요. 단 건축법에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따로 정하면 따로 정한 것이 특별법으로 먼저 적용이 되죠. 그 아래 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대지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 용적률인데 역시 국계법 기준에 따르는 게 원칙. 단 건축법에서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좀 살짝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4번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이것도 가끔 그 1번 숫자를 좀 냈던 이게 건축법에서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가 1번 얘기는 일정한 기준 면적을 정해놓고 그 면적에 미달되는 작게 분할하는 것을 분할을 금지하는. 2번은 면적에 상관없이 적법한 건축물을 잘못 분할해서 불법적인 건축물로 만드는 그런 것을 금지하는. 근데 방가로 1번은 면적의 그 숫자 정도를 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만 보셔도 되는데 건축이 있는 대지는, 기존술이 있는 대지는 다음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분할 금지인데 이 기준 면적이 그 박스에 해당하는 기준 면적. 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요것이 제가 역시 요것이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배우셨거든요. 사람 많이 사는.
그럼 그 중에서 도시지역을 주상공록으로 나누고 나머지 주상록이 아닌 것을 기타 이렇게 해서 기타가 이제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의 지구단위계 구역이나 동읍지역까지 들어가죠. 전면적에서 나머지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니까. 그리고 주거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업지역 이건 기억 잘하세요? 이거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60짜리가 주기 인생 주기는 60년마다 돌아간다. 인생 주기 60 이렇게 했던 거죠. 이제 뭐 이 배경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인생 주기 60? 왜 60년이냐 이런 배경 설명은 안 됐잖아. 반응이 없다는 사람은 또 뒤는 뒤보다도 특히 앞에 적극적으로 앉은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으면 아주 마음이 좀 더 무거워요. 인생 주기 60년이 글쎄 인생 주기 원래 일갑자가 60년으로서 인생 주기 60이에요. 한평생 살고 나서 다시 다음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에서 회갑이라 그러잖아. 회갑. 응? 자, 요거는 공상 그랬죠, 그죠? 재밌는 공상하는 거. 공상하는 것은 밝은 달밤에 공상이 잘 된다. 밝은 달. 어떤 달이냐? 15야. 음력 15일의 밤야자. 음력 15일의 밤야. 이게 보름밤을 얘기한다 그랬죠. 보름밤. 그래서 공상은 15야 밝은 달. 보름밤에 공상이 잘 된다. 15야. 150 딱입니다. 자, 우리 녹지는 200. 당나라 때 유명한 시선 200. 이태백 200. 그러면 200이라는 시인은 자연을 노래하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환생해서 어디를 살 것이냐라고 묻게 되면은 녹지에서 살 것이다. 그래야 자연을 노래하는 데 좋으니까. 다른 데 살 데가 없잖아. 다 개발된 땅이라. 인생 주기 60, 공상 150, 녹지 200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반가로 2번은 됐고요. 반가로 5번도 됐고 대전에 공지 됐고 양가로 6번은 공개 공지라고 해서 항상 이것도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투기가 돼 있잖아. 공개 공지. 대중에게 공개된 공지. 공지라는 게 다 짓지 않고 건물 짓지 않고 남겨놓은 땅이 공지인데 이거 공개된 공지라서 많은 사람들, 이 건물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건물이 운영이 된다라면은 여기 건축주는 그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만들어라. 대지에 남겨놓는 게 공개 공지고요. 건물 안에 공간 만들어 놓는 게 공개 공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로 나무 심고, 그죠? 긴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공개 공지는 어떤 건축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건축물을 어느 지역에 지을 때 공개 공지를 확보할 의무를 지느냐. 그게 기본인데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공개 공지라는 것은 주로 사람 많이 사는 주상공 생활 중에서 어느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통해서 했었죠? 어느 생활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가고 터미널 같은 데 가고 뭐 대형 영화관 같은 데 갔을 때 다 공개 공지 있다 그랬잖아. 그 생활이 어느 생활과 관련돼 있어요? 주상공,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 주상생활과. 상업생활과는 당연히 관련돼 있고 주거생활과도 관련돼 있죠. 네? 주거생활 하시는 분이 글쎄 집에만 있냐고 가서 음식 만들 재료도 사와야 되고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어요. 공업과는 관련 없다 그랬잖아. 공업에서는 글쎄 근무 시간 동안에는 일만 해야지 공개 공지에서 만나서 잡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잡담하고 싶으면 퇴근하고 주상으로 와서 해야지. 주상으로 와서 해야지.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자, 먼저 이걸 보시면 설치 대상 지역을 잘 보셔야 돼요. 어디에 설치할 때 적용을 받느냐? 요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다고 항상 했던 겁니다. 자, 우리 주상 중에서 1번이 일반주거, 준주거 지역에 설치할 때예요. 전용주거만 빠집니다.
주거생활과 관련된 전용주거는 왜 빠지느냐?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요. 주거환경 파괴된다고 봐서.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전용주거라면은 이종 근생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큰 전문시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전용주거만큼은 전용주거 성격상 안 돼요. 일반주거, 준주거에 지을 때 적용받습니다. 일반주거도 적용받아요. 상업지역은 당연히 다 들어가지. 4가지 중일근요 다 들어갑니다. 상업지역은 다. 근데 우리 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만 대상이라는 거예요.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이 다 빠집니다. 공업생활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왜 공업지역에 설치할 때 적용을 받느냐? 그래서 준공업만 되는 거예요. 공업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공업도 상관이 없고, 준공업이라면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 주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유일하게 준공업이라 거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 지역을 잘 보시는 게 기본이에요. 주상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주거지역 중에서는 그러나 전용공업은 안 되고 일반 주거, 준주거고 상업지역은 전부 다 공업에서는 준공업만. 그 다음에 4번은 시장호수 선정이 필요하다고 따로 인정하는 지역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자, 넘겨보세요. 여기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냐? 아까 그 1번을 잘 보시면 되고, 요거는 많은 사람 이용하는 건축물로 그냥 느낌 잡아서 살짝 보시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다음 시설이다. 많은 사람 이용하는, 적어도 연면적 5,000 이상인 많은 사람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각종 백화점 판매시설인데 판매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해 주는 게 혜택이에요. 혜택. 공개공지를 그만큼 확보하라 그러면은 건축주입사는 확보하는 것만큼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불리한 건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농업인의 어떤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 제외되는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같은 거, 각종 터미널, 영화관 큰 거, 뭐 백화점 이런 거, 숙박시설, 업무시설 5,000 이상 그냥 느낌으로 잡아보세요. 이게 다중이용시설과 비슷하지만 달라 이게. 그래서 뭐 손표시 아닌 것도 제가 예를 들어 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설치된 건축을 정확히 알아야 푸는 문제는 낸 적은 없어요. 기껏 하나 나온 게 농산물 유통시설이 제외된다는 것도 정답 아닌 지문으로 한번 나왔을 뿐이야 그게. 그래서 좀 잘 안 나왔던 부분은 너무 힘쓸 필요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만 싹 보시고, 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됐을 때 설치 기준을 보시면 방과로 3번의 설치 기준이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은 얼마나 확보해야 되느냐. 대지면적의 10%가 한도예요. 근데 이거 너무 많으면 이거 건물주에게 너무 괴로워서 안 됩니다. 10%가 한도예요. 대지면적이 10%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10%가 한도라는 거. 이때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이 있으면 이런 것은 조경 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조경을 많이 설치하는 거예요. 공공지 할 때. 그리고 2번처럼 긴 의자나 파고라든 공중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거 설치하라는 겁니다. 휴게금 휴식소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방가로 4번 얘기는 건축기준을 완화라고 해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법원에서 조례로 건축기준을 완화 풀어주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생했으니까 공개공지 설치하라고 힘든 것만큼 혜택은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건축기준이 4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따져보면 면적에 관련되어 있는 건필과 용적률, 그리고 높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축부에 나오는 높이 제한 2가지, 보통 높이 제한과 일적은 확보한 높이 제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용적률을 기존 용적률 기준의 1.2배 이하에서 풀어줄 수가 있고 완화할 수가 있고 1.2배, 보통 높이 제한, 일반적 높이 제한 60조를 기준의 1.2배 이하에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건폐율 안 되고 1조내 확보한 특수한 높이 제한 안 됩니다.
그래가 가능하면 혜택을 주되 공개 공지라는 게 지금 땅을 다 건물 짓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건폐를 풀어주게 되면 공개 공지랑 충돌될 수가 있어요. 더 짓지 말라 하는 게 이 공개 공지 취지인데 건폐를 풀어주게 되면 더 넓게 지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서로 충돌돼서 안 되고요. 가능하면 높게 위로 지으라는 거예요. 넓게 지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용적률을 풀어주는 게 보통이고 높이 제한도 풀어주는 게 보통인데 높이 제한 중에서는 일조권 확보나 높이 제한, 다음에 일조권 침해를 안기 위한 특수한 높이 제한이라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보통의 용적률과 보통 높이 제한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두 가지 1.2배까지 풀어줄 수 있다. 두 가지니까 1.2배까지, 1.34가 아니고 1.2배까지 두 가지 풀어줄 수 있다. 그리고 5번의 완화 규정 준용이라는 것은요, 공경지 설치 안 해도 되는 건축물이 있는데 임의적으로 설치를 했다라면 아까 혜택은 주겠다는 거예요. 공경 설치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설치했다라면 혜택은 똑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에 판촉 활동이 나오는데 판촉 활동이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내 기간 동안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이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개공지에서 판촉하는 것도 보셨나요? 공개공지에서 가끔 판촉 활동하는 거? 잘 못 봤어요? 하여튼 제가 돌아다니는 게 많아서 그런지 저는 봐 이런 것도 진짜 뭐 저게 그거구나. 제가 본 거는 막 뭐 사과 같은 거 사과 박스 쫙 갖다 놓고 뭐 예천 사과였나 그때 거기서 이제 그 공개공지 분명히 공개공지인데 거기 쫙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판촉 활동하는 거. 근데 공개공지는 사람들이 와서 쉬어야 되는데 판촉 활동으로 이용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도 60일까지만 1년 중 60일 내에서만 판촉 활동할 수 있어요. 그때도 판촉 활동하면서 막 막아놓고 그래서는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새로 개정돼서 들어간 얘기가 있지만 그냥 그거는 뭐 너무 편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공개공지에 추가라고 한 거? 제가 5-2에 추가라고 한 거? 공개공지에서 제한되는 행위가 새로 하나 추가됐죠. 그런데 이거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나왔을 때. 자,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유형은 0으로 정하겠다. 나중에 이제 0도 나올 겁니다. 근데 0으로 나와봤자 그렇지 뭐. 그러니까 우리 공개공지 취지상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까지 이제는 다 정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도 뻔하지 뭐. 그러면 공개공지는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필요한 물건을 막 쌓아놓는다. 당연히 사람들 못 쉬겠죠? 출입을 차단한다. 그럼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런 건. 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개공지 활동에 방해가 되는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 공개공지가 이 얘기였고, 이제 높이 제한 두 가지가 나오잖아. 높이 제한 두 가지가. 보통 높이 제한이 가로구 6걸 높이 제한 1번입니다. 특수 높이 제한이 2번이고요. 양가로 1번은 자, 1번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 그래서 제가 가로구역이라는 것이 거리가 짜,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을 얘기한다.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 우리가 도로를 그렸을 때,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 가로구역 4개를 제가 그린 거예요. 가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을 각각의 가로구역이라 해서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이 다 가로구역이기 때문에 어디나 있는 거예요. 어디나 있는 거. 그리고 이 가로구역에 대해서는 어디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 높이, 최저 높이 정할 수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수천 가로구역 다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해. 그냥 필요한 경우 여기는 얼마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높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허가권자가 정하라고 했거든요. 허가권자가 행정청이 각각의 가로구역별로. 그런데 허가권자 중에서 우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대형 건축물 지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된다고 했던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같은 경우는 특광시군의 조례로 맡길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행정청 자체가 해야 되고. 왜냐하면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가로구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각각의 구별로도 수천 가로구역이 있을 텐데 서울특별시만은 수십만 가로구역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원래는 행정청이 직접 해야 되지만 여긴 너무 크니까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그냥 딱 정해서 통제하게 할 수 있다고, 편하게 하려고. 다른 데는 조례로 안 돼요. 여긴 별로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각각의 가로구역별 높이 통제할 수 있지만 같은 가로구역 내에서도 건축물별로도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데, 자, 간단해 보세요. 그래서 방금 읽어 보세요. 허가권자가 이렇게 원래 통제하는 거잖아.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도 특별시장, 광역시장만큼은 다른 사람과 달리 너무 가로구역이 많다 보니까 도시관리에서 필요하면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조례에 못 맡겼거니 직접 행정청에 해야지. 특별시, 광역시는 바빠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건축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잖아. 그죠? 보기로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1조건 들어가겠습니다.